이번에는 XLK와 QQQ의 종목 구성 비중을 한번 봅니다. XLK의 특징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22%씩 거의 반 가까이 비중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완전히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2.07%, 엔비디아가 20.08%, 또 반대로 애플이 4.81%로 엔비디아와 애플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애플이 20%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XLK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시가총액 1등, 2등 종목이 45%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와 애플이 리밸런싱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컴 4.22%, AMD 2.59%의 순입니다. QQQ를 보면 애플 8.91%, 마이크로소프트 8.49%, 엔비디아 7.72% 완전히 시가총액 순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브로드컴 4.98, 아마존 4.96, QQQ는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합니다. XLK는 S&P 500에 투자하는데 그 중에서 기술주에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유입되는 이 패시브 자금,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은 그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죠. 그 패시브 자금 약 15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반대로 애플에서는 비중이 떨어졌으니까 약 17조 정도의 순매도가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화로 투자를 하는 국내 ETF가 나왔습니다. QQQ 대신 원화로 투자하면 타이거 나스닥 100이죠. XLK 대신 원화로 투자하는 종목이 작년 8월 1일 날 상장했어요. 그러니 아직 1년도 안 됐죠. 시가총액도 185억밖에 안 돼요. 코덱스, 미국 S&P 500,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 번호가 463680이에요. 원화로 투자하는 XLK 예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 종목을 보면 현재 XLK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죠. 마이크로소프트 22.5%, 요번에 6월 24일 날 리밸런싱을 한 것입니다. 엔비디아 20.7%, 애플 4.4%, 브로드컴 4.3%, AMD 2.6%. 그래서 XLK와 구성 종목 비중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1년간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코덱스 미국 S&P 500 테크놀로지 37.4%, 타이거 나스닥 100 37.71%. 근데 시가총액을 보면 타이거 나스닥 100은 벌써 4조를 향해 갑니다. 얼마 전에 타이거 S&P 500 4조 넘을 거라 그랬죠? 지금 4조 넘어갔습니다. 4조 2천억입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도 4조 넘어갈 것입니다. 현재 3조 7,107억이에요. 그런데 작년 8월에 상장한 코덱스 미국 S&P 500 테크놀로지는 185억이에요. 수익을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굳이 3조가 넘어가는 대규모 시가총액의 타이거 나스닥 100을 빼고 여기다가 굳이 투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개를 안 한 것뿐이지 XLK와 QQQ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비교되는 원화로 투자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코덱스 미국 S&P 500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술주에 투자를 하는 XLK, QQQ, 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연평균 18%에서 20% 정도의 수익률 나옵니다. 그렇다면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죠? 25% 이상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를 보면 SOXX와 SMH 대표적으로 두 종목이 있는데 구성 종목을 보면 SOXX 브로드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31개 종목에 투자하고 SMH는 26개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SOXX는 브로드컴 9.27, 엔비디아가 8.48%, AMD 7.16, 어플라이드 6.15, 퀄컴 5.7% 순이에요. 그런데 SMH는 엔비디아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랐죠? 19.94%, 거의 20%입니다. 그러니 수익률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또 TSMC도 많이 올랐죠. 13.14%. SOX에서는 TSMC가 4%인데 SMH는 TSMC가 13% 이상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비중이. 그 다음에 브로드콤 7.93, AMD 5.01, 인텔 4.98%. 그래서 특징이 SMH는 엔비디아와 TSMC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SOX는 브로드콤하고 엔비디아인데 SMH에 비해서 비중이 상당히 낮죠. 그렇다면 국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원화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달러로 직접 투자하는 SOX와 SMH보다는 원화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들 보면 특히 세 종목이 있어요. 타이거 필반나, 코덱스 미국 반도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이렇게 세 종목으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타이거 필반나가 30개 종목에 투자합니다.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SMH처럼 25종목에 투자합니다. 타이거 필반나가 이번에 엔비디아 비중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12.67%, 브로드콤은 11.59%, AMD는 7.14%, TSMC 4.34%, 인텔 4.32%. 근데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19.54%. SMH와 비슷하게 가죠. 그 다음에 TSMC가 13.16%. SMH도 엔비디아와 TSMC 비중이 가장 높은데 똑같이 엔비디아와 TSMC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타이거 필반나보다 월등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 종목들이 앞으로도 5년 후에도 이렇게 가느냐, 10년 후에도 이렇게 가느냐, 그건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묶어서 한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콤도 7.75, AMD 5.16, 인텔 4.95. 그래서 원화로 투자하는 종목 보면 타이거 필반나보다 코덱스 미국 반도체가 근래에 많이 오른 엔비디아와 TSMC를 SMH처럼 많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는 알고들 계시듯이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죠. 엔비디아가 가장 비중 높아요. 코덱스 미국 반도체보다도 24.69%, TSMC 22%, ASML 17.5%, 또 우리의 삼성전자 16.5%. 그래서 이 네 종목이 가장 비중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연중으로 타이거 필반나가 39%대, 코덱스 미국 반도체와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는 56%씩 타이거 필반나보다 많이 높죠. 1년으로 봐도 타이거 필반나가 59%, 코덱스 미국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네요. 81%. 그 다음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가 77%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을 보면 타이거 필반나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와도 5년이 안 됐어요. 다들 얼마 안 됐습니다. 2조 9천억이에요. 타이거 필반나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도 이제 3조 넘어갈 것입니다.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6,185억 많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또 뒤늦게 나왔죠. 2022년 11월인가 나왔으니까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는 벌써 4,721억입니다. 지금 이 종목들이 그만큼 좋은 종목이고 수익률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